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을까? 자존감의 가장 대중적인 의미는 자아 존중감이다. 말 그대로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가를 뜻한다. 자존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지 최근 나오는 육아서적을 보면 칭찬을 강조하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 이처럼 높아진 교육 풍토와 의식 있는 부모들 덕분에 요즘 아이들은 중장년층에 비하면 자존감이 꽤 높은 것 같다. 안타깝게도 지금 성년이 된 대다수는 부모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자라지 못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는커녕 잘못했다고 혼나거나 심지어 발가벗겨져 문 밖으로 쫓겨났던 경험이 더 많을 터. 그렇게 직접 지적하거나 창피함을 유발해 복종하도록 하는 육아법이 일반적이던 시절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생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숙지한 아이라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제와 부모나 세상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그 당시는 그게 정상이었고 대다수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잊고 산다.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막상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또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존재로 인정받거나 사랑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란 반드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담을 해보면 부부 생활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남편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다.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쓸모있는 존재, 유용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데 번번이 그 욕구가 좌절되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덤빈다. 직장 문제나 고부 갈등으로 고민하는 아내에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해결을 해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남편은 그때마다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다. 남편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아내가 나를 쓸모있는 존재로 생각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남편의 자존감이다. 한편 부인의 자존감은 공감에 달려있다.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한다고 여기면 부부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부부 치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과정이다. 성숙한 부부들은 배우자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 곧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려고 노력한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므로 상대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안다. 인정받는 것에 관해 얘기를 하니 학회에서 처음으로 강연을 하던 날이 기억난다. 긴장을 많이 했다. 연단에 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를 불러준 것은 고마웠지만 부담이 너무 컸다. 나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경력도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자리에 괜히 와서 무시라도 당하면 어쩌나. 바쁜 사람들 시간 낭비나 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연이 시작되자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발이 떨렸다. 근심 어린 마음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며 읽어내려갔다. 그 와중에도 내가 초보라는 사실을 청중이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때 청중 사이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준비한 자료를 누군가 촬영하는 소리였다. 이윽고 찰칵, 찰칵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청중 쪽으로 몸을 돌리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다. 연세가 지긋한 선생님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긴장이 풀렸다. 허리가 펴졌고 그제서야 평소 목소리를 되찾았다. 내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 내가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사실 연단에 오르기 전부터 나는 한 가지 의문에 시달렸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회장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도 풍부한 분들이 많았다. 이런 분들이 내 강의를 듣는다니 부담스러웠고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빠졌다. 그런 압박감은 준비를 더디게 만들었다. 가뜩이나 진료가 끝난 후에 혼자 준비해야 하는데 그 시간마저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자료는 너무 진부해 보였고 내 번역이 옳은가 하는 의심과 싸워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졌다. 경력이 없다는 점,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망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기회를 남에게 넘겨버릴 뻔했다. 나는 청중을 실망시킬까봐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누군가 하품을 하거나 지루해하면 어떡하나,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나 등 온통 내 걱정으로 가득했다. 내가 그랬듯 전문직 종사자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현재 돈도 잘 벌고 다른 면에서도 모자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늘 쫓기며 산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초조함에 잠을 못 이루거나 심한 경우 술을 마셔야만 잠을 이룬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강박증에 시달린다. 강박증은 한 가지 생각이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지워지지 않는 증상이다. 이들의 강박증은 실은 어릴 때부터 예컨대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던 경우가 많다. 1등을 하지 못하면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야. 등등.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헌신적인 부모도 있지만 이처럼 강박증을 심어 놓을 정도로 자녀에게 불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부모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자녀 혼자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내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에너지를 일으킨다. 이 방법은 꽤나 중독성이 있어서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이 방법을 쓴다.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내는 쓸모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하며 나를 다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 방법만 가지고는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해진 한도의 에너지를 넘어가면 이 동기부여는 불안과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좋은 책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 한동안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독자들에게 훈계를 하는 날을 발견했고 결국 판매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겹쳐 글쓰기를 전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최선을 다하는 방식은 학생 때까지 유용한 것 같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못 가면 끝장이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그것이 불가능해진다.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는 데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에는 시험 기간이 없고 담임 선생님도 없다. 1년 내내 평가에 시달려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대상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게다가 특정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 정치적이라는 평가까지 듣기 십상이다. 사회생활에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가치를 인정받는지 알려주는 길잡이가 없다. 뚜렷한 성적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 투표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느끼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여러 사회에 동시에 속해 있다. 직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가정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가정에 몰두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 십상이다.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려 하다가 부모님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모든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기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과정에 있다. 과정에 몰입하면 된다. 평가는 나중의 일이고 과정은 현재의 일이다. 과정에 집중한다는 건 결국 오늘 할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다. 가령 취업을 하고 싶다면 취업을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평가는 수능 시험 당일이고 과정은 오늘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다. 오늘 공부할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 말이다.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현재의 영역도 아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상처가 적다. 비록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은 훌륭했다는 만족감이 남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다.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다시 내 강연 얘기로 돌아가자면 요즘 나는 강연이나 발표를 할 때 예전과 사뭇 다르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펼쳐보기 위해서 내 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쓴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비해 훨씬 나에게 몰입하게 됐다. 네,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을까 파트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그 욕구가 현대인들한텐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인정을 받는 게 마음속으로 그냥 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정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회사 생활에서 혹은 조직 생활에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정이라는 거는 그냥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다라기보다 남을 위해서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현대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었다면,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너무 남에게 인정받는 데만 노력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때로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하루에 몇 번 정도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주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모두 잘 자요.